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참 다양하죠.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연구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그런 재난과 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이제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추진되는 연구들은 뭔지, 또 연구로 개발된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김보열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 연구는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네, 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회문 재난재해 같은 긴급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로 그 사회 문제를 해결 또는 뭐 재난재해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2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계는 이제 연구개발이 본래 통상적인 의미의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무에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뭐 기초 원리 제공, 그다음에 뭐 시제품, 양산 등 굉장히 그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그것을 예산하는 과정이 잘 아시다시피 짧지 않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저희가 제2차 사회문제 해결 종합대책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 취지를 달성하자는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지금 이 사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짧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제품화가 된 거, 그러니까 기술 성숙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개량이나 개선 또는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증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최대한 짧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도 2년을 최대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약간 둘째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미리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보니까 짧은 프로세스를 가진 연구개발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5개 과제가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일단 5개가 됐고요. 하나는 이제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그 얼지않은 소독제를 개발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종 마약류에 대한 간편하게 이제 검출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소형 경량식 팽창식 구명적구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PS 혼신 전파 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통합 수신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속하게 순환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구조 장비에 관련된 기술 개발 이렇게 5개를 했고요. 5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빨리 현장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용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들을 생각하고 계시죠? 이건 이제 대부분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대부분 이제 정책 수요 부처들에서 제기를 받아서 이게 이게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수요 부처와 그 정책 수요 부처가 주요 타겟으로 담는 정책 집단에 이게 이제 그 검증을 먼저 하게 되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실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시제품을 그쪽에서 먼저 보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공공 조달을 통해서 정부가 구매해서 보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향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련 산업의 어떤 그 시장 확장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산화 같은 경우도 하나의 또 고려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연구 개발과 어느 정도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네, 약간의 후단에 연구 개발의 마지막 후단에 좀 관련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말씀하신 기술들이 개발이 되려면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데 지난 8일이죠. 연구기관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 어떤 조건을 좀 갖고 있을까요?
연구기간 공모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걸로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연구기관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는 법적인 조건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 기초연구진흥법에 연구기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뭐 대학, 그다음에 출연연,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뭐 가능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특성상 기업들도 굉장히 이 연구개발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평가하는 어떤 조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이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분야에 해당 분야에서 쭉 좋은 레퍼런스를 쌓고 그런 역량을 좀 보유하거나 그리고 연구 자체에 대한 역량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혁신적인 가능하면 저희가 제시한 것보다 더 혁신적인 어떤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누구나 어떤 곳이든지 공모를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기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할 때 기준과 또 선정을 하는 절차 이 부분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선정 기준은 저희가 수요가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이제 RFP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를 하게 네. 되는데 그 하게 되는 거를 보고 이제 연구기관들이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계획의 어떤 타당성, 그게 타당한지, 그 얼마나 구체적인지, 명확한지, 뭐 그런 것들을 일단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됨에 있어서 이제 체계가 뭐 실증을 하든 연구를 하든 이렇게 분담하는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런 역할 분담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연구 성과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의도, 그다음에 연구진 역량이 얼마나 우수한지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게 되고요. 선정 절차는 이제 뭐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응모 자격이나 그다음에 제출 서류가 적절한지를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선정 단계 절차가 되겠고요.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정부 부처나 연구재단 등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뽑는 그런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산불에 대해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산불로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이재민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연구도 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산불은 저희가 이번에 5개는 뽑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산불에 대한 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산불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그 산불의 예방 및 대비 그리고 진화, 피해 복구 이런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저희 사업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와 관련된 수요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산불의 그 어떤 그 추세 이런 게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긴급성과 추세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업이 이제 진화에 중점을 두겠지만 다른 어떤 뭐 예방 분야나 그다음 피해 복구 분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때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 요즘 워낙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좀 실생활에 와닿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기술들은 국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변화들을 또 예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이 긴급대응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 재난재해 같은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갖고 있는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책 대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계속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1단계, 2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1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5년짜리 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네. 작년에 그 어떤 식의 우수 성과가 있고 이게 국민들 삶과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를 내일부터 저희가 그 대전 DCC에서
하거든요. 아, 내일부터요? 네, 내일부터 아, 합니다. 그렇군요. 성과 전시회를 보시면 이런 그 공공의 어떤 기술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어떻게 안전하게 또는 이제 좋게 변화시켰는지를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전 DCC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과학 기술들을 직접 내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떻게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건데 많은 분들의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김보열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